여기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에게 지금은 한국 제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 텔레비전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에 여성은 경악하는데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호주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로즈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시드니에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넉넉하지 않던 우리 집은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주부였던 어머니는 자동차 판매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매장에 출근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차를 팔았다면서 좋아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고객이 제대로 차에 관해 설명해주지 못했다면서 화를 내서 환불을 해줘야 했다면서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슬퍼만 하고 계시지 않았고 차의 기종과 세부 정보를 열심히 외우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3대를 파셨고 그 다음 주에 8대를 파셨어요. 그리고 결국 몇 달 후에는 그 매장의 최우수 판매사원으로 뽑히신 거예요. 그날 저는 너무 기뻤고 맛있는 음식을 사와서 우리는 파티를 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어떻게 하면 차를 팔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열심히 회사에 다녔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집 형편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의 일본 제품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것이에요. 어머니가 판매하는 차 판매장에는 다양한 나라의 차를 판매하셨는데 일본 차를 가장 많이 파셨거든요. 어머니는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세탁기 등등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점점 일본 제품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어릴 때라서 확실히 가전제품이 일본이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에서부터 전자레인지, 냉장고도 좋았고 오디오 기기라면 워크맨이 참 유명했던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제가 30대의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는 요즘에도 가전제품은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셨어요. 얼마 전부터 텔레비전의 상태가 안 좋아서 새로 사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파나소닉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요즘은 한국의 가전제품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쉽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본 제품은 시장 유행이 바뀌었는데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장인 정신으로 승부를 보겠다면서 기존 스타일을 고집했고 그 결과 요즘은 누구도 일본 전자제품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영광에 빠져서 제품의 질은 떨어지는데 가격만 올리다 보니 일본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세를 못 쫓아간 원인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성격이 아주 다른데 디지털은 변화가 너무 빨라서 스마트함이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은 장인 정신이라는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러한 태도가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걸 외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술에만 집착하다 보니 일본은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만 것이죠. 일본 회사에서는 잘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제품에 집중하느라 혁신이 늦어버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요즘 평가는 잘 만들지도 못해서 제품의 기능성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소비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어머니는 아직도 일본 제품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참 많이 답답했지만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는 건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이번 휴가 때 어머니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느라 휴가도 반납하기 일수인 어머니가 이번에는 좀 쉬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즘에 한국이 유명하니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역시나 일본에 가야지 왜 한국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바꾸었어요. 일본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도 너무 많고 줄도 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도 줄이 안 줄어들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직원을 붙들고 물어봤는데 그제서야 전산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미리 안내라도 해줄 것이지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인지 정말 오래 기다려서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국제공항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도 깨끗하기는 했지만 조명도 밝게 켜져 있지도 않고 오래되고 낡아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예약해놓은 호텔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야 했는데 저는 앱을 보면서 찾아가는데도 길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물어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계속 일본말로 뭐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번역기를 켜고선 길을 물어보는데도 빠른 일본어로 몇 마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친절한 거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일하는 직원을 붙잡고 손짓 발짓하면서 물어서 겨우 지하철을 갈아탈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머니와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졌어요. 지하철은 엄청 조용했고 어쩐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 온 첫날부터 진땀을 빼서인지 어머니와 저는 첫날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호텔의 우리 방에는 2인용 침대와 화장대가 들어가고 딱 끝일 정도로 작았어요. 가지고 온 여행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을 공간도 없어서 놀랐어요. 욕조도 얼마나 작은지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예약할 때는 괜찮은 호텔이라고 되어 있어서 믿고 예약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는 씻고 나서 호텔에서 쉬다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음식 평점 사이트에서 좋은 평점을 받는 곳이라서 일본 라면집으로 가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너무 작은 건 아니었는데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먹으면서 옆 테이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갑자기 점원이 일본어로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었는데도 영어를 하는 점원이 없어서 일본어로만 뭐라고 해서 못 알아듣다가 현금을 꺼내서 보여주자 카드가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현금을 많이 환전을 안 해왔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다니 황당해하면서 현금을 냈습니다. 어머니도 카드가 안 되는 음식점은 처음이라면서 당황하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도쿄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건물들이나 지하철은 오래돼서인지 낡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내는 깨끗했는데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서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점이나 음식점도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꼭 들어가기 전에 카드가 되는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게다가 음식점이 하나같이 좁고 줄도 많이 서야 해서 참 피곤했습니다. 내심 기대가 많았던 어머니는 나름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영어조차 안 통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실망을 많이 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한국으로 빨리 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기대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오자고 했던 일본이 이런 모습이라는 게 속상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예약을 바꾸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입국 심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오래 기다릴 것 같다면서 줄을 섰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줄이 금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차례가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바로 왔는데 한국은 QR코드만 몇 번 찍으면 심사가 바로 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대도 아주 많고 자동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짐을 찾으려고 갔더니 이미 우리 짐이 나와 있어서 빠른 속도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도 얼마나 크고 멋지고 깨끗한지 공항이 마치 고급 백화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도 한국의 공항은 정말 좋다면서 놀라서 구경하셨어요. 우리는 호텔로 가려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로 들어가는 개찰구부터 최신식의 모습이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도 엄청 높고 철로 쪽에 전면으로 스크린 도어가 있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일본에도 스크린 도어를 보기는 했는데 꽤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으로 해놓으면 정말 사고가 나는 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의 스크린에는 영어로 몇 시에 어떤 열차가 오는지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편했습니다. 지하철도 천장도 높고 크고 정말 깨끗했어요. 일본의 지하철이 천장이 좀 낮아서 답답하게 느껴졌던 거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좋았어요. 이번에도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는데 한국은 내가 탈 지하철의 색깔만 따라서 갔더니 갈아타는 곳이 나왔어요. 이렇게 편하게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다니 한국 지하철의 효율적인 모습에 탄성이 나왔어요. 우리는 정말 편하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보고선 영어로 인사를 해줬고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한국 호텔은 방도 넓고 디자인도 예뻤고 욕조도 넓어서 다리를 쭉 뻗고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도 호텔이 만족스러우신지 침대에 누워서 정말 편하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식사하기 위해 나서면서 호텔 직원에게 근처에 맛있는 맛집을 추천받았어요. 친절하게 핸드폰의 지도 앱에 어디에 음식점이 있는지 찍어줘서 쉽게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음식점은 한옥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한우 숯불구이를 판다고 했어요. 호주가 소고기로 아주 유명했지만 한우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먼저 반찬이 나왔는데 온갖 채소와 신기한 한국 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거 우리가 시킨 게 아닌데 잘못 나온 게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고기를 시키면 반찬은 모두 같이 나오는 거라면서 더 원하시면 리필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우리는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딱 그 음식 외에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리필까지 된다니 벌써 나온 반찬들만 해도 상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잡채는 면과 채소들이 섞여 있었는데 부드러운 면이 조금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서 먹기 좋았고 점원이 백김치라고 알려준 음식은 일반 김치와는 다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김치였는데 쉬면서도 달콤했고 시원한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음식이 처음이지만 정말 맛있다면서 반찬들을 하나하나 맛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점원이 불이 붙은 숯이 가득한 통을 가져오더니 테이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곳에 넣었고 위에 금속으로 된 판을 올려줬어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점원은 이건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불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은 채로 고기를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불판 위에 천장으로 연결된 긴 호스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고기 연기와 냄새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점원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주면서 고추냉이나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익은 고기를 하나씩 집어서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한우라는 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맛있는 고기였습니다. 입안에서 녹는 것 같았고 너무 맛있고 촉촉해서 스테이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의 소고기였는데 숯불로 굽는 방식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한우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급 소고기로 육질이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머니도 한우가 정말 맛있는 고기라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양파와 채소가 들어있는 소스가 부어져 있는 샐러드와 함께 고기를 먹으니 정말 소고기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맛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첫 음식부터 너무 맛있고 만족스럽고 양도 많아서 한국이 벌써 좋아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들렸는데 한국 편의점은 정말 구경할 게 많았습니다. 편의점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과자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있었고 의약품도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호주에는 이런 곳이 잘 없어서 가게가 닫기 전에 음식을 사두지 않으면 저녁에 음식이 없어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 한국은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음료와 과자 몇 개를 사고선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어요. 그런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올 때 카드밖에 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큰 음식점도 카드가 안 되던데 한국의 작은 편의점에서 당연히 카드가 안 될 거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던 손님들이 다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저는 점원에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한국은 작은 편의점에서도 카드 결제가 된다니 일본보다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유명한 경복궁을 구경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유리로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깨끗했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니터에 표시가 되어 있고 몇 분 남았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목 빠지게 도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 지하철도 그렇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멋졌어요. 우리는 경복궁이라는 한국의 옛날 궁전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극이라는 옛날을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를 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처음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그 위엄 있는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면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의 과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여러 건물이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각 건물은 독특한 지붕과 섬세한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화려한 색상 단청의 전통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경복궁의 정원과 연못이었는데 경회루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그 주변을 거닐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에 빠지셨어요. 경복궁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제가 마치 한국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고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궁을 구경 후에 우리는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로 갔어요. 어머니는 한국은 일본처럼 음식점이나 카페가 작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저는 주문을 하려고 계산대 근처로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기계 앞에 서서 기계로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기계 앞에 섰는데 영어로 메뉴가 나왔어요. 메뉴를 선택 후에 카드만 집어넣자 바로 영수증이 나오고 주문이 되었는데 한국은 참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에 온 뒤로는 현금을 쓸 일이 없었고 모든 건 카드 하나로 해결이 되어서 한국 돈이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문 번호가 계산대 위에 뜨자 직원에게 커피 2잔을 받아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기를 보라면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한국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중 어떤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카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비싼 노트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가방까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저거 누가 훔쳐가면 어쩌냐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까도 저쪽 자리에 있던 남자가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성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으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의식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호주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다는 건 훔쳐가라는 것과 같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한국의 이곳저곳을 관광했어요. 진짜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길을 물어봐도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도 잘해줬어요. 그리고 교통도 너무 편해서 한국에서 여행하는 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호주로 돌아갔는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새로 텔레비전을 사오셨는데 LG전자의 텔레비전을 사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한국을 다녀왔더니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전 판매장을 갔는데 평소라면 그냥 일본 제품을 사서 왔을 텐데 한국의 제품들이 제일 큰 매장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봤는데 일본 제품보다 얇고 화면의 색상도 훨씬 잘 보였고 화질도 너무 깨끗해서 정말 실제 물체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해요. 점원도 요즘은 한국 제품이 세계 최고라면서 너무 잘 팔려서 지금 바로 사지 않으시면 물건이 없어서 예약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판매 직원의 세일즈 기술이 좋다고 칭찬을 하셨고 TV를 한국 제품으로 바꾸고선 너무 만족하고 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바꿀 걸 하면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요즘은 저랑 같이 주말에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취미도 생기셨어요. TV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냉장고도 한국 제품으로 바꿔야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국의 양문 냉장고를 사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변화에 참 놀라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로즈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에는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 있다가 한국의 회사들에게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회사들이 가전제품 부문에서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즈 씨의 어머니는 과거에 일본만 생각하고 계속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을 여행해보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TV를 직접 사오셨다는 즐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